네, 시장은 다시 1990선에 올라서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시금 2000선을 재탈환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은 정말 강한 모습이에요. 이틀 연속 또 다우존산업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미국 지수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서 좋긴 한데 두 가지 관점에서 좋은 게 사실은 좋아서 부담인 경우가 있고 좋아서 잘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상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봉 차트 보시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강합니다. 사실 과거에 그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좀 났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좀 깊어지지 않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없애버렸고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채널 상단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수 신호고 단기 평선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여기서 특별히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채널 상단선이라는 저항대에 도달한 거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죄송합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좀 빠른 시그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 5일 이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정을 좀 받는 듯하다 20일 평선을 타고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사실 이제 이런 경우라면 사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21일 평선을 다시 이탈하면 그야말로 조금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1일 평선 이탈하지 않는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고 채널 상단선을 지금 소폭 이렇게 넘어선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넘어서게 되면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그 채널을 따라서 추세가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과열 국면으로 가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좀 상승세가 또 강하게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보시면 21일 평선 그거 이탈하기 전에는 상승으로 쭉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21일 평선 이탈하시면 조금 조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다가 오늘은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 오르면서 지금 1995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큰 그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 거라서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이 좋은 점은 이제 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거를 일단 조금 배제하고 보면은 박스예요, 박스. 그냥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상단선을 우리가 2057이었지만 살짝 돌파했다가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 흐름이 유효하다면 우리 박스 하단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단으로 가냐 안 가냐라는 이 중간중간에 분기점이 있는데 만약에 중심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이 박스권 흐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중심선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돌파된 추세선의 지지대도 있고 요 밑에서 그은 추세선 지지대도 있고 주봉으로 보면 20주, 60주, 120주 다 여기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1950 언저리 부근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보다 약간 위에서 지금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줬다는 얘기는 일단 채널 상단선까지 가거나 박스 상단선까지 가거나 이거를 이제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로 보면 최소한 박스 상단 그러니까 2,000 이상, 박스 상단 2,500, 6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죠. 작년 초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중심부에서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와서 전고 쪽까지 갔고 박스권 그 하단선에서 점점 이탈하는 폭이 작아져서 이거 뚫고 나갈 거다 이런 이제 우리가 예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 한 3, 4월 달 정도 됐었죠. 근데 이게 그거 실패하고 이렇게 무산됐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기로 보면 한 2050 정도까지 전고점까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미 있게 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저점을 또 추가로 높여주는 그런 그 견조한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박스 중심이나 하단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스권 내에서의 지지대를 확인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봉으로는 어떤가요? 일봉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단기 평선이랑 단기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61일 평선 이탈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을 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가 상승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61일 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기간 조정이더라도 어쨌든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전고점 부근에 갔다가 내려올 때 21일 평선이 지지대로 전환이 돼줘야 돼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1일 평선이 뭐 다시 이제 회복했다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21일 평선이 또 저항이 돼 준다, 아예 못 넘는다면 다시 또 1950 부근에서는 또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21일 평선을 돌파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21일 평선 돌파하고 2060은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내려왔을 때 21일 평선이 지지로 이제 전환이 돼주느냐, 그리고 21일 평선을 바닥으로 다지고 이제 뚫고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21일 평선이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조금 주목해서 박스권 상단선 돌파 여부를 조금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20일 이평선이 우리 증시에도 중요한 양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조정이 적절한 시점에서 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일단 상황은 긍정적이다.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 일단 어떻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뭐 나름 견조한 모습 보여줬다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하락했지만 60일 평선 지수가 깨는데도 얘는 계속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줬어요. 지지를 받아주고 또 이 위치가 이제 추세선이 위치한 위치인데, 물론 이제 추가 반등 예상이 되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위에가 너무 강합니다. 저항이. 지난 뭐 10월달 고점도 있지만 이 고점대가 사실 작년에 형성했던 이 고점대랑 이제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네. 일단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 화학업종 또 말씀드리자면 화학업종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해줬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역헤드앤 숄더형의 넥라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넥라인이라면 한번 찍고 이렇게 쭉 추세로 가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상승 추세 반전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어쨌든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반등 국면은 분명히 맞지만 박스권 상단선 정도로 일단은 목표치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운송장비 업종도 박스 하단선에서 이렇게 반등했지만 요 고점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일봉으로 안 나타나지만 이게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중장기로 중요한 고점대거든요. 그래서 좀 전고점 돌파는 좀 당분간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되고요. 네. 금융업종 지수는 지수랑 비슷합니다. 박스 상단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되밀려서 중심부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라서 얘도 역시 반등 가능하지만 전고점 돌파 여부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네. 다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네. 반등도 예상이 되지만 예. 우리가 이전 고점대가 사실 쉽게 넘기 어려운 가격대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모두 긍정적이지만 이전에 고점대를 넘어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시장과 그리고 거래소의 업종별 동향까지 살펴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부침이 심했잖아요. 예. 물론 어제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오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그닥 오름폭을 키우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코스닥은 또 바닥 따지기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2011년 저점에서 그은 이 추세선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이탈하면서 좀 조정폭이 커졌고, 그러니 바닥권에 보시면 뭐 다른 의미에서 그은 추세선들이 490포인트 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하방 경직성은 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좀 자세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형성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반등을 해도 520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될 거고, 네. 이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진다든지 아니면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뭐 상승에 당장 성공 못 하더라도 예.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강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물론 종목별 전략을 세울 때는 종목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좋지 않지만 좀 잘 가는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